요즘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내용을 만족시켜야만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짐승의 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에 와가지고 제가 놀랬던 것이 뭐냐면 중앙시장에 가는데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자, 베리칩 666, 헬 666 칩 받은 자 지옥,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걸 조그만하게 들고 시장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자, 이마 RFID 베리칩 이마 손에 666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도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승의 표를 이렇게 베리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용처, 매매수단, 돈, 신용카드, 그리고 피부암. 실제로 이 베리칩은 전자파에 약해요. 전자파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전자레인지 앞에서 한 10분 정도 밖에서 들고 있으면 이것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리칩이 뭐냐? 매매수단, 돈,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여권, 의료보험증, 은행거래, 위치 추적,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지 밑에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그래서 요즘 이제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요걸 삽입해서 휴대폰하고, 그리고 문을 열 때도 그냥 칩 갖다 대면 문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편리하긴 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 헬라어라고 얘기하는데 카리그마 이렇게 뜻해서 날카로운, 뜻이 뭐냐? 날카로운 쇠로 무언가를 손 안에, 몸에 심는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딱 하면은 보세요. 자, 여기 헬라어도 잘못 읽었어요. 카리그마가 아니고 카라그마입니다. 카라그마. 이것이 원어 성경을 제대로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원어 성경, 스토론 코드로 나와 있는 원어 성경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날카로운 쇠로 무언가를 심다, 이런 뜻이 원어 성경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뜻이 뭐냐면 긁힌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상처난 이런 것을 얘기해요. 또는 부식 동판술, 뭐 썩어 있는 동판을 갖다가 이렇게 새기는 걸 얘기합니다. 즉, 도장을 찍는 걸 얘기해요.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조각된 모양, 그리고 표, 그래, 마크하는 거, 마크. 우리가 마킹한다 그러죠.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찍힌 자국, 새긴 것. 그래서 새긴 것이 밖에 보이겠죠. 그리고 조각, 작품, 우상, 이런 것들 할 때 이 카리그마고요, 카라그마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쇠로 무언가를 심다는 뜻이 요 성경 사전 자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지, 거짓말. 이거는 다른 또 사단의 하나의 계략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짐승의 표가 아니면은 이게 완전히 진리가 흐트러지잖아요. 자, 그래서 짐승의 표, 요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원어적으로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없는데 와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원어도 카라가마인데 카리그마 해놓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금방 얘기했던 것부터 살펴보면 이래요. 이마나 오른손 위에 보이게. 짐승의 표는 그냥 마크하는 거예요. 마크예요, 마크. 몸 안에 새기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몸 밖에 보이는 거, 밖에. 그래서 보세요. 피부 속으로 딱 들어간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짐승의 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라는 이것이 총 8군데가 나와요. 8군데. 8군데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2군데 짐승의 표. 여기 보면 여기에 짐승의 표 나오지요. 그리고 더 밑에 가면 경배하는 자에게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17절에 그 표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 2군데 나오고, 그리고 다른 데 또 6군데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오늘 이것이 왜 피부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것을 오해하게 만드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킹 제임스 왕이 이 헬라 원문을 갖다가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때 이 킹 제임스 가장 영어로 원문을 영어로 잘 번역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오류가 좀 있는 거예요. 오류가.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어야 돼요?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였기 때문에 마치 베리칩처럼 손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표와 뭐와 같이 나와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표와 경배가 같이 나오는 것을 계속 눈여겨보세요. 뒤에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영어 말고 찾아보려면 영어로 찾아보면 안 되지. 원래 기록되어졌던 헬라 원문에, 요한이 기록했던 원래 헬라 원문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봐요.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 단어예요. 에피테스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핸드 되어 있죠. 핸드. 그래서 이것이 뭐냐? 손 안이라는 에피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져 있죠? upon이라고 되어 있죠. on은 뭐예요? 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on이라 그러죠. upon과 on의 차이는 뭐냐? upon은 조금 존대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진 말이에요. on은 일반적인 말이고. 그러니까 요 이마나 손에 얘기하는데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 이거? 손 안에 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on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피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요 앞에 카라그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앞에 임프린트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임프린트. 임프린트는 뭐 하는 거예요? 찍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것. 그래서 이것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찍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뭐가 안 돼요? 짐승의 표의 자격에서 벌써 탈락이에요. 탈락. 이해가 되죠? 아, 쉽다. 별 게 없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오른손 안이고 이마 안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보세요. 포헤드죠. 이마. 영어로. 그런데 여기서 앞에 에피라고 되어 있죠. 에피. 에피는 뭐예요? 어폰이에요. 어폰. 온이에요. 온. 여기 보니까 번호로 1909 되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스트롱 사전. 헬라 스트롱 사전인데 사전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스트롱 사전.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이블 허버컴이라고 있습니다. 바이블 허버컴에 나가면 모든 번역본들과 헬라, 히브리어, 원본, 그리고 스트롱 사전 이런 것들이 인터넷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헬라, 히브리어, 그리고 사전의 뜻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바이블 허버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에피. 영어로 에피라고 읽어요. 1909가 되어져 있죠. 뜻이 뭐냐? on이에요. on. upon이에요. in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 킹 제임스 버전 보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 자체가 번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번역본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문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임프린트, 찍다예요. 자국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그래서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안에 집어넣는 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베리칠 안에 집어넣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자격 상실이에요, 상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카르그마나예요. 그래서 안에 집어넣는 것은 원문적 스트롱 사전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앞에 여기 나오는 여기 스트롱 사전인데 이것을 한글로 이거 보세요. 1909인데 1909 이것이 기원은 이렇게 5482 이렇게 모든 단어의 번호를 다 매겨놓은 거예요. 쉽게 찾기 위해서. 자, 됐죠? 그래서 이것은 인이 아니다. 뭐다? 에피다. 에피. 온이다. 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나와요.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현은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뭐죠? 그에게 경배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이마나, 보세요. 오늘 여기에 나오니까 이마 안에는, 이것도 뭐예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이 한글 성경을 딱 가지고 보니까 어디에 받는 거예요? 안에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원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문은 똑같이 뭐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마 나오죠? 이마 앞에 나오는 거 임프린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에피라고 되어 있죠? 에피. 어폰이에요. 어폰. 온이에요. 온.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손, his hand. 그리고 손 앞에 뭐가 있어요? 에피라고 되어 있죠? 에피.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 써요. 희한하게 원문에는.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요? on이에요. on.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안에 집어넣는 in이 아니고 on이. 에피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면 안 된다고요? 안에 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짐승의 표의 자격의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은 뭐가 안 된다고요? 짐승의 표로서의 자격 상실이에요. 한두 구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계시록 20장의 4절. 원래는 제일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가 앞에 13장에 나왔죠. 그리고 7번째 하니까 8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 이렇게 해놓은 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또 뭐가 나와요? 경배가 나오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여기는 위라고 해놨죠. 그리고 짐승의 손 안에 하니까 또 뭐처럼 보여요? 이마 위에도 되고 안에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한글로 보면 안 된다고요. 한글로 보고 어떻게 새롭게 나온 제품을 가지고 끼워 맞추면 안 된다고요. 이 헬라어는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는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뜻이 처음의 뜻과 다르게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의 역사성이죠. 마치 반말이 조선시대의 사대부 집안에서 남자와 여자, 부인과 아내가 쓰는 말이 반말이었죠. 여보, 오늘 친구들과 같이 집에 올 거예요 하고 집에 갚이는 거예요. 뭐 하는 얘기예요? 주한상 준비해달라, 술상 준비해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을 반말하고 간다 해서 반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언어가 역사로 시대가 거치니까 뜻이 바뀌는 거예요. 저속하게 하는, 남을 폄하하는 말들로. 그래서 근데 헬라어는 뭐가? 죽은 언어예요. 그러면 헬라어는 언어의 역사성으로 언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옛날에 그 뜻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로마를 멸망시키냐?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기 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헬라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에 20장 4절이죠. 여기 20장 5절. 그러면 이 앞에는 20장 4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마, 여기도 뭐가 되죠? 에피. 온이죠. 어폰이죠. 어폰. 안에 위에 다르게 계속 해석을 하는데 헬라어 원문은 다 앞에 전치사가 똑같은 전치사를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도 뭐예요? 핸드 위에 똑같은 전치사, 위치를 나타내는 그 전치사가 뭐예요? on이죠, on. upon이죠, upon.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안에 들어가는 in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형상에게, 그리고 이 표와 뭐가 같이 계속 나와요?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이름의 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이름의 표를 받는 자와 뭐가 계속 나와요? 경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그의 이름의 수와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렇게. 요거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보세요. 계시록 16장 2절.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액치가 난. 요 계시록 12장 2절에만 경배가 안 나오고 모든 구절에는 이 표와 같이 뭐가 딸려져 나오냐면 경배라는 단어가 같이 딸려져 나와요. 그러면 표는 뭐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요? 경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렇게. 결국은 오늘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에 관련되어 있는 8구절 전체를 다 살펴보았어요. 오늘 헬라 원문에 위치를 나타내는 그 단어는 뭐밖에 없었다고? 3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3개는 무엇을 통하여? 4개는 원문을 통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모든 이마에 이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마와 손 아니에요, 위에요? 위에다가 표를 받아야, 위에다가 사람의 눈에 보이게 표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짐승의 표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어떠한 것들도 뭐가 안 된다고요? 짐승의 표의 자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인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많고 대부분이 인이죠.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도 아니다. 표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헬라 원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나오는 다양한 해석, 세상에 다양하게 나오는 어떠한 그들의 말, 설명, 이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해석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마귀의 계략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을 심어 넣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오늘 이 해석도 어디에 나왔냐? 자유주의. 천주교에서 미래학파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그 학설을 어떻게 분별하지도 않고 가지고 와서 성경 말씀 빗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해석하고 그 말씀 자체에 따라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적그리스도 등장이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8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8가지 표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냥 표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17절에는 그 표. 근데 제가 19가지의 영어 번역본을 살펴봤어요. 영어 번역본에 19가지 종류의 영어 번역본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이 하나는 캐릭터라고요. 이 마크, 이 짐승의 표를 뭐라고 번역했나? 캐릭터예요, 캐릭터. 캐릭터는 뭐예요? 그냥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리고 두 개 빼고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표현하냐? 마크라고. 그냥 마킹하는 거, 마크. 그냥 표라고 되어져 있어요. 번역도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짐승의 표, 이름, 그리고 짐승의 표, 그의 표예요. 그의 표. 그러면 오늘 그의 이름, 그의 표, 그의 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라는 표라는 것, 그의 표라고 하는 이 특정한 그라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표는 누구의 표라고요? 적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진짜 적그리스도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마크는 뭐냐면 그냥 마크예요. 표시하는 거, 표시.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어넣어서 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표를 해요? 마크라는 모든 영어 번역본들은 그냥 마크예요. 대부분의 마크. 밖에 표하는 거, 밖에. 그래서 집어넣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짐승의 표의 자격이 상실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표기 때문에 뭐가 표하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만 이것이 뭐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뒤에 가면 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짐승의 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라는 이 해석이 시대마다 엄청나게 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1990년대 이 짐승의 표에 뭐가 나왔냐면 갑자기 모든 상품들에게 뭐가 매겨지냐? 바코드가 매겨지기 시작해요. 상품에. 옛날에는 이렇게 바코드 찍고 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코드 없이 그냥 밑에다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1990년대를 딱 넘어서면서 바코드가 딱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제품에다가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코드를 사람의 어디에? 이마나 사람의 몸에 새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1990년대에 사역하던 종말론주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 바코드가 뭐라고? 짐승의 표라고 막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틀렸어. 과학의 발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좀 더 뒤에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냐? 1990년대 이후에 신용카드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사고 팔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죠. 개인정보를 집어넣어야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니까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뭐냐? 이 신용카드 비슷한 것이라 해서 신용카드 받는 데 대해서도 엄청나게 목사님들이 뭐렇게 했어요. 뭘 받는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굉장히 우습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나서 여러분 핸드폰 2기가, 3기가 때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4기가가 등장했어요. LTE급의 핸드폰이 나올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터넷이 막 떼어지고 막 하니까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다 들어가요?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핸드폰 자체가 어떻게 짐승의 표가 이것이 다 우리 위치 추적도 되어지고 이 가지고 뭘 해요? 매매도 다 하죠.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발전된 핸드폰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극단론적 종말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뭐가 나오냐? 갑자기 2000년대 넘어가면서 베리칩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RFID예요. RFID.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래서 크기가 우리 살 있죠. 살 정도의 크기의 이런 거예요. 손바닥에 올려놓은. 이것이 뭐라고?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준 전단지처럼 이렇게 전도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베리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개쪽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요거 앞에는 RFID 칩과 요거는 베리칩이에요. 이 RFID, 이 점 같죠, 점. 요것이 뭐냐면 겨자씨 같아요. 조그마한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작은 것을
2배 작은 것을 지금 개발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뭐 하는 데 쓰냐면 제품에다가 집어넣어요. 제품에다가 부착을 해요. 부착하면 이 RFID가 뭐냐면 라디오예요. 라디오. 우리가 밖에 전파를 쏘죠. 전파를 쏘면 이렇게 라디오 켜면은 전파 받죠. 그런 것처럼 이 방식이 그래요.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무슨 주파. 여기 프리퀀시가 이제 주파수죠. 주파수. 무선으로 하는 주파 인식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하는 시스템이에요. 무선으로 자기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서 요 조그마한 칩 안에, 여기 칩이에요, 칩.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우리의 상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크기가 계좌시만 하지만 상품에 넣는 칩이에요. 특징은 대형 한인점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카트에다가 상품을 집어넣으면 카트하고 인식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순간 뭐가 돼요? 계산이 다 돼요. 그냥 카트에 물건을 가득 싣고 그냥 나오면 계산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이런 RFID 이런 것들을 어디에 심는다고요? 사람의 몸에. 이거는 바깥에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 RFID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짐승의표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성경의 원문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몸에 집어넣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은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칩이 안으로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몸 밖에 있는 뭐예요? 표란 거예요. 이 베리 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캡슐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바이오 칩인데 이 베리피케이션이 뭐냐? 확인해 주는 것이죠. 증명해 주는 거. 증명하다 확인하다 그런 것이에요. 베리피케이션. 거기에다가 칩이라는 약자가 2개가 합쳐져서 베리 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넣어서 신분증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분증. 그래서 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병원 가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아마 여러분 진료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바마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법적으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오바마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용도가 뭐냐? 전자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의학용으로 이걸 써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는 베리칩을 다 심어요. 유기견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치매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삽입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돈 주면 심어줘요. 자, 그리고 바이오 칩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냐? GPS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이 돼요. 그래서 위치 추적되어지고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뭐처럼 보이긴 해요. 짐승의 표처럼 가까이 가긴 한데 여기 단점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집어넣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뭐처럼 되어져야 된다고요? 밖에서 마크처럼 눈에 보이는 위에 표시가 딱 되어지면 이 베리칩과 같은 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 성경 자체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 기술이 안에 안 들어가고 밖으로 마크처럼 하면은 이것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짐승의 표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기에는 할 수는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통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세계 정부 그리고 단일 종교 하는 이 단일 하려고 하는 얘들의 최종적인 그 시험장이 어디 있냐? 중국과 북한이 중국과 북한인데 이 중국에 가면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통제해 갈지를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리칩 정도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베리칩 정도의 기술로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기는 기술이 너무 낮아요. 자, 보세요. 중국, 우리하고는 다르죠? 중국의 흔한 CCTV예요. 우와, 대단하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CCTV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만 되어 있는데 CCTV가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 도로예요, 도로. 이 차 다니는 도로인데 도로 위에 이렇게 CCTV가 많아요. 이렇게 돼, 이렇게 전봇대에 이렇게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 안면 인식 기술이 뭐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체크해요.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미국에 아주 고위층의 사람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종업원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뭐뭐뭐뭐씨 뭐 드시겠습니까? 이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중국에는 감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용카드를 쓰면은 자기가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썼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정보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딱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지를 아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바로 알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여러분이 주문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문 패턴을 읽어가지고 주문하기 전에 제품을 먼저 보내피죠. 주문 안 했는데 제품을 보내요. 자기의 소비 패턴을 보면 주문할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주문 안 했는데 보내요. 그래서 주문하자마자 제품이 바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소위, 이 모든 데이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 경찰들이 이런 스마트 안경을 써요. 스마트 안경, 이것이 뭐냐? 빅데이터, 중국에 있는 빅데이터,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 빅데이터에 이렇게 단말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안경을 쓰면 사람이 이렇게 다 떠요. 번호가 다 나오죠. 지금 그래요. 이렇게 번호가 딱 나와서 이 사람이 누구다고 앞에처럼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다 떠요. 번호를 누르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베리칩처럼 집어넣는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기술도 베리칩을 넣는다 하면서 짐승의 표와 가까이 있는 이 안면 인식 기술에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표만 하면 그 안면 인식 기술만 가지고도 그것이 베리칩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굳이 안에 성경에도 없는 거 집어넣는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기술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 떠요. 이렇게.